네, 이슈 토크입니다. 민선 8기 부산시장과 16개 구군 기초단체장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의장단 구성을 일찌감치 마무리한 9대 부산시의회 역시 같은 날에 출범을 했는데요. 선거 기간 동안 내놓은 공약 이행과 지역의 수건사업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야 할지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혁 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지난 1년간 보여줬던 시정 운영의 비전을 그대로 계속 이끌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도 물론 많았긴 했지만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지난 1년간의 박형준 부산시장의 운영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긍정이 부정보다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지난 1월 달에요. 지상파 3사에서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박형준 시장이 어떤 성과,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여러 번 물어봤는데 51.3%가 긍정으로 응답했고요. 30.5%가 부정적으로 이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결정적인 거는 6월 1일 날 지방선거 결과 보면은 압도적으로 거의 66.36%죠. 예. 부산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지금까지 1년 동안에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은 박형준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설문조사 결과로만 놓고 봤을 때는 51.31%에서 훨씬 더 10% 정도가 그렇죠. 높아진 모양이군요. 예. 선거 기간 동안에 박형준 시장은 이제 슬로건을 내놨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겠다 이런 말을 내놨는데 시민행복 15분 도시와 글로벌 허브 도시 그리고 아시아 창업 도시 등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주요 공약들로 살펴본 박형준 시장의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큰 방향에서 보면은 지역 혁신형 국가 균형 발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되고 그렇죠. 지역민들에게 관심사이거든요. 사실 이 의제가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도 어떤 확고한 국정 기조로 이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어떻게 보면 굵직한 현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2030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라든가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이라든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부산의 미래를 만드는 혁신 사업들이 아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추진하느냐가 중요한 어떤 8기 시정에 있어서 방향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 시장도 새 정부의 국정 과제와 어떤 매칭된 그런 어떤 지역 과업들을 이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0 부산 엑스포라든가요. 가덕 신공항 같은 경우에 아주 중요한 어떤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15분 도시라든가 글로벌 허브 도시라든가요. 그리고 아시아 창업 도시가 이제 3대 공약으로 이제 지난번에 그 공약 추진 계획단이 이제 발족돼서 이러한 어떤 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보완해 가지고 이제 내놓았거든요. 그리고 아마 7월 중에 시장도 시민 보고회를 열고서 앞으로 민선 8기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에게 이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골자 내용을 방향으로 아마 시정을 포부를 이제 밝힐 거라고 보여집니다. 도시 조직 개편과 인사는 시정을 운영하는데 첫 단추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이번에 조직 개편안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행정조직에서 이제 조직은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 되면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의 크기라든가 명칭을 어떻게 갖느냐인데 사실 이번에 이제 시정 8기 이제 민선 8기 출범하면서 이제 조직을 이제 개편을 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중요하게 이제 강조된 것이 2030 월드 엑스포 유치가 이제 아무래도 중요한 화두가 돼가지고요. 여기 힘이 실리게 되는데 조직의 명칭도 이제 바뀌면서 조직의 규모도 이제 국 단위로 이제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이제 금융 인프라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금융 창업 정책관이 이제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신설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산업통상국이 미래산업국으로 이제 변경되면서 미래 먹거리를 이제 책임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존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인권, 노동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약간 분산되거나
이제 좀 명칭이 좀 바뀌거나 해서 아마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이제 소홀히 여겨지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행정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조직과 예산과 인력인데 그런 조직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어떤 무게 중심추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지면서 다분히 뭐 지역 인권, 노동 뭐 이건 시민사회단체 연계된 그런 어떤 사업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이런 명칭들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소홀히 여겨지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아마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제 반발이 좀 있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중요성은 계속 이제 가지고 있고요. 명칭은 바뀌었다고 또 사업을 무조건 없앨 수는 없고 아마 우려한 만큼 그렇게 명칭 바뀌었다고 그런 인권이라든가 환경 이런 노동이 막 가치가 뭐 경시되는 안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그렇게 큰 우려할 필요는 없고 한번 지속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갈 건지 이 시민사회단체 뭐 지금 참여연대라든가 부산환경회의라든가 사회복지연대 이런 단체들이 상당히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습니다. 아직은 뭐 지금 초기 단계고요.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단계니까 아마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책을 펼쳐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직 개편안과 관련된 불만을 또 앞으로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하는 것인가. 그렇죠. 이것도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놓인 과제가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민선 7개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이뤘었다면 민선 이번 8기에는 부산시장을 비롯해 16개 구군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 단체장을 선출했습니다. 부산시의회도 같은 상황인 건데 이런 일당 독점 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제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 일종의 효율이라는 가치하고 어떤 그 민주성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양립적인 면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당 독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어떤 역동성이라든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민주성이 약간 어떤 자칫하면 좀 소홀히 여길 수가 있고요. 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제 이 중심을 잡아가야 되는데 또 한편에서는 중요한 현안이나 사업들을 좀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거의 독식을 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번에 또 완전히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좀 받고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완전히 국민의힘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쏠림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좀 건강성을 좀 약간 우려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자체적으로 어떤 당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이라든가 지역의 발전을 위한 방향에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한다면은 그러면 바람직한 방향으로서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당 독점 체제가 이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성이 좀 발휘될 수 있고요. 다만 견제라든가 이런 측면이 좀 없고 또 만약에 방향대로 그냥 일방향적으로 힘의 논리로 만약에 밀어붙인다면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균형이라든가 시민성, 민주성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또 만약에 고담 선거에서 시민들의 또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죠. 근데 좀 저도 부산 시민들이 좀 약간 화끈한 측면이 있긴 있는데 어떤 이제 시민의 어떤 하나의 어떤 뭐 심판이자 판단이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보다도 사실 중도가 좀 일단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 정치에 있어서도 약간 그 극단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도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저는 이제 결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들이 좀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발휘된다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일당 독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시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좀 더 아주 바르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좀 더 아마 이번에 시민들의 아마 관심 있게 보일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셨듯이 건강한 견제와 또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만큼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부산시장 2년차를 맞이한 박형준 시장은 공약 이행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할 일이 태산이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대규모 국정과제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느끼신 것처럼
2030 부산 엑스포 이제 유치에 관련해서 아마 이 시에 있어서 가장 현안으로 이제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뭐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중요한 어떤 국가 사업으로 인식돼서 이제 예산이라든가 관련된 조직을 만들어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라든가요, 그리고 부산 창업청 신설,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부산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글로벌 금융도시 또 아시아 창업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전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선 8기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행정 역량이 아마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부산 엑스포를 구체적으로 수치로 말씀드리면은 그 유발 효과가 상당히 큰데요. 생산 유발 효과만 43조 원이고요.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8조 원. 그래서 모두 61조 원의 어떤 경제 효과가 기대되고 또 5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그런 어떤 대규모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유치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개항이라든가 북항 2단계 재개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군 55 보급창, 그 시외곽 이전 등 지역 현안과 맞물려 가지고 추진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의미나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통령실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업무를 이제 전담하는 비서관이 신설됐고요. 조만간 또 이제 국무총리와 또 이제 재계에서 이제 SK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그런 유치위원회가 발족됩니다. 이제 범국가적으로 이제 유치 활동을 위한 사업이 전개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외에도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그런 어떤 유치 활동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게 가덕도 신공항의 어떤 개항 관련해서 지난 4월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용역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 사전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개항 시기가 2035년으로 이게 늦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보고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시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맞는 점이라든가 사업성 논란, 또 환경단체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훼손 우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잘 어떤 조화롭게 극복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반대 여론에 대한 어떤 우려를 부식하는 방향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좀 최소화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역량을 어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좀 결집해가지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된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추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다 부울경을 이제 자치단체장을 했을 때는 흔히 오철수라 해가지고요. 자치단체장 이름으로 해서 아주 의기투합이 잘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더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됐거든요. 당선이 됐는데 저기 조금 이제 이전보다는 약간 좀 그런 어떤 좀 약간 삐걱거리는 양상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양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울산시장 당선자 그 김두겸 울산시장이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이 사업 추진에 약간 좀 어떤 하나의 좀 부정적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과 경남보다 경북, 경주, 포항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 동맹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요. 특히 김두겸 시장이 선거 직후에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성하면은 울산 경제가 대도시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부정적 시각을 이제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울산은 같은 신라 문화권으로서 포항과 경주 이런 도시와 연합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시각이 이 부울경 어떤 이전에 이제 부울경 특별 연합이라는 이제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그 계획대로라면은 거기에 관련된 조직이라든가 어떤 필요한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어떤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사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커다란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GRDP 같은 경우에 지역 총 생산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275조에서 무려 491조로 높일 수 있다는 경제적 효과가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부푼 꿈을 안고서 이제 추진돼 왔는데 이런 울산 시장에서 이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되면서 아마 사업 추진이 생각보다 이렇게 좀 녹록치 않게 흘러가지 않겠나라는
라는 어떤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더디게 추진될 거라 이런 전망도 있긴 한데 그건 앞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시의회 사정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산시의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보면은 기업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 분야 종사자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금리 인상 촉발된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우려가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많기도 하는데요. 경제인이라든가 특히 이제 기업인이 이제 포진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이 모든 이제 47명 가운데서 여당 국민의힘이 45명, 거의 독식을 하게 된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고 이전에는 제3의 정당, 진보정당 무소속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거의 9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선수 당선된 숫자로 보면은 4선이 1명이고 3선이 2명, 재선이 9명인데 나머지 초선이 거의 35명입니다. 거의 74%가 초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8대 시의회에서도 초선이 압도적으로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새바람을 그만큼 이제 시민들은 원했는데 얼마만큼 새로운 물결, 구태의 정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진짜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혁신의 바람을 불러준다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별로 보면은 남성이 40명, 여성은 7명으로 남성 비율이 85% 많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봤을 때 30대 정치인이 5명, 그리고 20대가 정치인이 이제 거의 없었고요. 나머지는 89%가 이제 40대 이상으로 이렇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어떤 다양한 어떻게 보면 다양한 계층과 목소리를 담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려가 되긴 하지만은 연령을 초월해서 성별을 초월해서 이 의원들이 그야말로 어떤 시민을 위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그런 기대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시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십니까? 가장 중요한 방향은요. 무엇보다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요. 그리고 지역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역의 현안 문제, 경제 이런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시가 좀 제대로 어떤 운영될 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된답니다. 우리가 남이가 가재는 개편식으로 해서 같은 당이라고 봐주기식으로 하면은 아주 곤란하죠. 그때 그렇게 된다면 또 시민들이 또 따가운 회초리가 또 이제 발휘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독립성 확보가 좀 가지고서 당장의 어떤 현안이라고 하는 추경 심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과 어떤 지역성을 미래지향성 이런 것들을 어떤 발판을 해가지고 시의회 어떤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4년간 부산 지역을 변화시킬 민선 8기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만큼 단체장들의 여정이 순항할지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에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청과 구정 또 군 운영에 있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민선 8기 부산시장이라든가 기초단체장도 거의 지금 국민의힘이 100%입니다. 다 돼서 16개 자치구군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당락을 떠나서 그야말로 어떤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지역 문제 해결이라든가 지역의 가치 창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어떤 자치단체장들이 좀 역량을 총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민이 가장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좀 깨닫고서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해서 쏠림을 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뀌는 것보다는 좀 잘해서 더 잘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이렇게 좀 시민의 신임을 얻어서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꾼들, 자치단체장과 시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년마다 그냥 잘못해서 바뀌는 이런 악순환되는 고리를 좀 탈피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좀 시민의 칭찬을 받아서 롱런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시민이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그런 어떤 8기 그리고 9기 시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좀 속 시원한 구정 운영을 또 기대해 보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리인 만큼 부산시장과 기초단체장 그리고 시의원까지 맡은 역할이 막중합니다.
4년의 여정 동안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헬로이스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